방법을 바꿈으로 인해서 한 번에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방식 그 자체를 바꾸는 방향으로 사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직원들은 거의 이런 생각을 못해요. 여자든 인간관계든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최근에 영상을 올리면서 여자의 가치관을 교화시켜야 한다 라고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자의 가치관을 교화시키려면 내가 먼저 중요한 관점들을 세우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내가 아무런 관점이나 기준이 없는데 여자를 어떻게 교화시키겠어요. 그래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점들을 시간이 날 때마다 조금씩 올리려 합니다. 몇 편으로 올릴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시리즈에서 하는 말들을 이해하고 이 방향으로 살아가면 여자 문제를 떠나서 몇 년 안에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약간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해가 잘 안 되는 분들은 뭐 그냥 개소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저 역시 이런 관점들을 정말 느끼고 깨닫고 나서 인생이 말 그대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단적인 예로 제가 직장 생활을 한 8년 정도 했는데 2019년 코로나가 막 터질 때 퇴사를 했습니다. 퇴사를 하기 전에 직장 상사가 너 지금 나가면 좆된다 이런 말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좆되기는 개꿀. 이 관점을 깨닫고 1년도 안 돼서 8년간 직장 생활의 수익을 다 합친 것보다 훨씬 초과해서 벌었습니다. 자, 이때 나가면 좆된다는 직장 상사의 연봉은 아마 이제 저와 10배 이상은 차이가 날 겁니다. 또한 여자나 인간관계 말 그대로 모든 영역에서 주변의 다른 사람들보다 압도적인 성과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생이 조금 바뀌었겠죠. 또 말씀드렸지만 여자를 만날 때 역시 이와 같은 관점과 기준들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만나는 여자 또한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한다면 가치관의 교화를 시도해요. 교화가 되는 여자와는 이전까지 만나면서 생겼던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자 역시 제 옆에서 동반 성장하는 경우가 꽤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 같은 관점을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이해를 못하는 멍청한 여자라면 그런 여자는 후순위로 두면서 더 괜찮은 여자를 찾았습니다. 그러니 이번 영상은 꼭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보시고 여러분들도 이런 관점들을 어떻게 내 인생에 적용할 수 있을까 단 몇 분만이라도 영상을 끝까지 보신 후에 꼭 사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영상은 직접적으로 여자를 유혹하는 이런 방법에 대한 영상은 아니에요. 여자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냐 정말 최소한 알아야 할 부분은 무료 책자에 정리해놨으니 고정 링크 클릭해 다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5시간짜리 프리미엄 무료 강의가 곧 시작하니 미리 신청해두세요. 신청하지 않으면 보실 수 없습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사실 오늘 말씀드릴 부분이 어디선가 한 번쯤은 다들 들어봤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머리로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닌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여자를 만나는 문제나 인간관계 그리고 자기 일, 즉 삶 자체에 적용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런 관점을 자기 삶에 실제로 적용하는 사람만이 말 그대로 어떤 분야든 상위 1%로 도약할 수 있어요. 자, 오늘 말씀드릴 중요한 원칙은 바로 파레토의 법칙입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죠? 또 뻔한 이야기 하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아닙니다. 그러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결론적으로 이 파레토의 법칙을 정말로 제대로 활용하면 어떤 결과가 생기냐?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답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인생은 선택 싸움이죠. 좋은 여자 만나려면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 뭔가가 뭐냐는 거죠. 그리고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 뭔가가 뭐냐는 겁니다. 이것을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면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한번 선택을 잘못하면 수년에서 10년이 넘는 세월이 날아갈 수도 있어요. 자, 파레토의 법칙은 1896년에 이탈리아의 경제학자 빌프레도 파레토가 발표한 논문에 나온 개념으로 80대 20의 법칙이라고도 불립니다. 자, 이 법칙은 파레토가 소득 분포의 불평등과 부의 분포를 연구하던 중에 전체 부의 80%가 인구의 20%에 의해서 소유된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나온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 법칙은 실제로 아주 다양한 거의 모든 분야에 적용이 됩니다. 자, 성과의 80%는 근무 시간 중에 집중력을 발휘한 20%의 시간에 의해서 이뤄진다. 두뇌의 20%가 문제의 80%를 푼다. 우수한 20%의 인재가 80%의 문제를 해결한다. 인터넷 유저의 20%가 80%의 양질의 정보를 생산한다. 전체 주가 상승률의 80%는 상승 기간의 20%의 기간에 의해서 발생한다. 20%의 범죄자가 80%의 범죄를 저지른다. 통화한 사람 중에 20%와 통화한 시간이 총 통화 시간의 80%를 차지한다. 즉 여러분이 이뤄낸 전체 성과의 80%는 대부분 여러분이 했던 20%의 결정과 행동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자, 그럼 생각을 해보죠. 이 법칙에 따르면 여러분이 8시간 동안 일을 해서 300만 원을 번다고 할 때 실제로 240만 원 정도는 사실 하루 96분 일한 결과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뭐 거시적인 비율이니까 정확하게 넌 96분 일해서 240만 원 버는 거야 이렇게 딱딱 떨어지진 않겠지만 결국 반대로 말하면 하루에 384분을 써서 나머지 60만 원을 만들어낸다는 소리잖아요. 그럼 저 같으면은 96분의 일을 두 번 하겠습니다. 그럼 192분이죠. 192분을 일해서 480만 원을 만들고 288분을 그냥 쉬겠습니다. 그냥 숫자로만 계산하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로 현실적으로 볼 때 직장 가서 96분 빡 일하고 퇴근하면서 240만 원을 달라고 할 수가 없죠. 일단 이건 가정을 한 거니까 비현실적인 거고, 진짜 중요한 두 번째는 어떤 일이 나에게 20%인지 이걸 분간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이 파레토의 법칙이 법칙 자체는 뭘 말하는 건지 이해가 돼도 현실에서는 적용이 잘 안 된다는 거죠. 특히 20%가 과연 무엇인지 이걸 선택해야 되는데 이게 뭔지 구별해내는 게 진짜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레토의 법칙에서 중요한 건 이 이론을 그냥 듣고 아 그렇구나 하고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20%를 분별하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 20%를 어떻게 선택할 수 있을까요? 탑다운적인 사고방식을 하면 됩니다. 탑다운적인 사고방식, 한국말로는 하향식 사고방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밑에서부터 생각을 해요. 거의 대부분 상향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내 조건이 이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 맞게 계획을 세우고 뭐 5년 플랜, 10년 플랜 이렇게 합리적인
합리적으로 사고를 한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합리적 사고를 하면 할수록 실제로는 점점 더 잘하는 사람들과의 격차가 벌어지게 됩니다. 아니 이렇게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고 하는데 왜 잘하는 사람들과 점점 격차가 벌어질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해볼게요. 지금 내가 한 달에 300만원 정도 벌고 있으니까 이걸 쓸 거 이제 다 쓰고 진짜 아껴서 한 달에 200만원 정도 저축을 해서 1년 뒤에 2,400만원 정도를 만들고 이걸 뭐 부동산 공부를 해서 소액 경매라든지 이런 쪽으로 투자를 하고 그럼 10년이면 얼마를 벌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게 합리적으로 보이죠. 하지만 이런 사고방식이 인생 전반에 깔려있는 사람은 남들만큼 평범하게 살 수는 있어도 절대로 압도적인 성공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향식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기본은 하향식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이 탑을 설정하는 것은 목표를 크게 설정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자, 목표를 크게 설정하고 원대한 꿈을 가지세요, 여러분. 이런 자기 개발하는 거 아니니까 집중해서 잘 한번 들어보세요. 진짜 중요한 관점이에요. 목표를 크게 설정을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초창기에 사업을 시작했을 때 쇼핑몰을 몇 개 했었는데 쇼핑몰도 종류가 많습니다만 주문이 들어오면 중국 사이트에서 구매해서 고객에게 바로 보내는 해외 구매 대행을 좀 했었습니다. 이게 한 월 1,000만 원 정도 벌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이걸 왜 선택했냐면 현실적으로만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상향식으로 생각을 했던 거죠. 사업을 처음 하다 보니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제일 쉬워 보이고 이렇기 때문에 별 생각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야, 너 몇 달 하면 월 1,000만 원 정도 벌 수 있는데 그때 그거 다시 해볼래? 라고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과연 이걸 다시 할까요? 당연히 선택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탑, 즉 목표를 설정하는데 구매 대행은 명확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자, 어떤 사람들은 100% 확률로 구매 대행을 하면 월 1,000만 원을 벌 수 있다고 했을 때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지금 상황에서 100% 확률이라고 할지라도 이 사업을 선택하지는 않는다고요. 이거는 단순히 제가 지금 월 1,000 이상을 벌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왜냐면 지금 하고 있는 사업 같은 경우는 적은 인력, 솔직히 잘 벌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혼자 1인으로 해도 월 1억 이상도 버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데 구매 대행으로 월 수익 1억을 만들 수가 있을까요? 뭐 불가능하진 않겠죠. 그 분야에서 진짜 탑급들은 벌겠지. 그런데 가만히 산수를 해보면 구매 대행으로 월 수익을 1억을 만들려면 매출 기준으로 10억은 찍어놔야 돼요. 그럼 생각해봐요. 연매출로 100억을 넘게 찍어야 한다는 말이고 100만원짜리 상품만 주구장창 팔아도 1000개, 자 10만원짜리 상품으로 하면 한 달에 10,000개를 팔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10,000개를 주문이 들어오게 하는 것도 진짜 힘들겠지만 그만큼 주문이 들어온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이걸 처리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들까요? 하루에 333개의 주문이 일괄적으로 난다고 했을 때 주문 1개를 처리하는데 5분이 걸린다고 해도 27시간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나 혼자 못하기 때문에 직원들을 많이 고용해야겠죠. 사무실이 크게 있어야겠죠. 기타 등등 나가는 비용이 엄청나게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필연적으로 리스크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분쟁이 들어갈 요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 정도 수익을 구매 대행으로 내는 건 뭐 불가능하진 않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있고 결국 벌 수 있는 수준의 한계가 명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렇게 100% 월 1,000의 선택지가 있더라도 이걸 왜 해? 이런 입장이 되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물론 제가 구매 대행을 예를 든 건 이걸 하는 사람들을 무시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실제로 했던 것들 중에 생각난 예시를 고른 거예요. 그리고 제가 구매 대행으로 탑을 찍어보지 못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잘하시는 분들 뭐 있겠죠. 하지만 몇 년을 구매 대행에 몰빵해도 해외 구매 대행으로 월 1억 수익을 내는 사람을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같이 사업 초창기에 구매 대행 했던 사람들 제 주변 사람들은 결국에 다 접었어요. 그래서 결국 하향식 사고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탑다운식 사고를 하고 처음에 중간 목표를 크게 설정하면 파레토의 법칙에 따라 20%를 잘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구매 대행 이거 안 되겠는데? 이런 선택을 한다는 거죠. 애초에 시작 전에. 자, 직장 다니면서 부업으로 월 100만 원 정도를 더 벌어야겠다. 이렇게 선택을 해버리면 어떤 선택지들이 나오죠? 주말에 알바를 해야겠다. 무슨 알바지? 그나마 몸이 편하고 시급이 센 일, 뭐 이런 거 선택해야지. 뭐 주말 야간에 PC방 알바해야겠다. 손님도 별로 없고. 그럼 손님 없으니까 승진 시험 준비해야지. 뭐 개꿀이네. 파레토의 법칙에 따라 나는 20%의 노력으로 추가적인 돈도 벌고 승진 시험 준비도 하고 역시 나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는 아주 합리적인 사람이야. 근데 애초에 목표가 너무 작기 때문에 선택지가 결국 알바. 그 중에서 자기 딴엔 편하고 딴짓거리 할 시간 많은 아주 효율적인 PC방 알바. 이거는 파레토의 법칙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런 걸 선택하는 이유가 바로 상향식 사고방식을 하기 때문이에요. 가장 중요한 20%가 무엇인지 판단하고 탑다운으로 사고한다. 이건 처음 무언가를 시도하고 선택할 때 거의 모든 분야에서 제가 가장 먼저 고려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 대목에서 또 중요한 관점이 나와요. 방금 이야기를 했는데 효과적인 일을 선택할 것인가 효율적인 일을 선택할 것인가 이 두 개념을 혼동해서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엄연히 다른 개념이고 적용하는 방식 역시 다릅니다. 자, 효과적이다 라고 하는 말은 생산성에서 효율성을 뺀 값을 의미합니다. 그럼 생산성이란 뭐냐? 생산 과정에서 생산 요소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결합하였는가의 정도를 말해요. 이것은 최소한의 자원을 투입해서 비율적으로 산출되는 결과를 좋게 만드는 과정이에요. 좀 어려운데 다시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 효과적이다 라는 말은 내가 어떤 것을 생산해내는 데 있어서 시간 대비 나오는 결과값, 즉 효율적인 것을 뺀 것이죠. 다시 말해서 효과적으로 무언가를 처리한다 라는 말은 생산하는 데 있어서 시간을 초월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A와 B라는 선택지가 있다고 생각해볼게요. 효율적인 선택을
한다는 것은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A를 선택하는 것이 시간을 줄여줄 것인지 B를 선택하는 것이 시간을 줄여줄 것인지 이걸 생각하고 기회비용을 따져서 A를 할지 B를 할지 이걸 고르는 과정이에요. 하지만 효과적이다 라는 말은 내가 어떤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A와 B라는 선택지가 정말 달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고예요. 이런 식으로 사고를 하면 A와 B가 아닌 C를 선택하고 전략을 수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효율적 사고만으로는 대부분 A, B를 벗어나겠다는 생각을 잘 하지 못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A를 선택하고 전체적인 퀄리티가 낮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중간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 뭐가 중요하다고 했죠? 파레토의 법칙. 20%에 해당하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탑다운적인 사고, 목표를 크게 잡아야 애초에 쓸데없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20%에 해당하는 일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했어요. 바로 이것이 효과적으로 무엇을 선택한 과정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중간 목표를 설정한 상태에서 이것을 이루기 위한 전략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여자를 잘 만나고 싶다고 해볼게요. 이걸 잘 해나가기 위한 세부 과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부분들을 선택함에 있어서 우선은 효율을 따지는 게 아니라 효과적인 것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시간을 단축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애초에 시간을 극도로 초월할 수 있는 다른 개념을 생각해내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좀 어렵죠? 그러니까 혼자 나가서 30번 놀면서 돈과 시간을 쓰는 선택을 하는 대신에 제 무료 강의를 한번 수강하는 게 결과적으로 보면 시간을 초월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거죠. 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CEO는 전술이 아닌 전략을 계속 수정해야 됩니다. 자, CEO가 이것을 고민하지 않으면 시간을 시간대로 투자하면서 사업체는 서서히 망하게 돼요. 즉 실무자가 생각하는 것처럼 방법적인 부분을 더 효율적으로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방식 그 자체를 바꾸는 방향으로 사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현재 자원으로 답이 안 나오는 문제들이 있죠. 이런 문제들이 방법을 바꿈으로 인해서 한 번에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직원들은 거의 이런 생각을 못해요. 사업을 운영해 본 적이 없어서 본인이 하는 일을 얼마나 더 빨리 처리해야 될지 이 부분에만 갇혀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조금만 정리를 해보면 파레토의 법칙, 8대2의 법칙이 정말 중요하다. 이 중에서 20%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20%를 잘 선택하기 위해서는 탑다운적인 사고방식, 즉 하향식 사고방식을 해야 된다. 그래야 애초에 선택부터 잘할 수가 있다. 또한 효과적인 것과 효율적인 것을 혼동하지 마라. 효율적인 것은 시간을 어떻게 아끼느냐의 문제지만 효과적인 것은 시간을 어떻게 초월할 수 있냐의 문제다. 자,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이해가 되었다면 여러분의 삶에서 집중해야 할 20%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분야에서 최종적으로 되고 싶은 탑이 뭔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자든 인간관계든 돈을 버는 일이든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